통계라는 단어를 처음 배울 때 이게 여기서부터 항상 시작을 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1, 2, 3학년이 되면서 더 내용이 깊어지는 것도 있지만 오케이? 중학교 3학년 처음 시작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써나갑니다. 이게 통계를 배우게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 니네 한 명은 솔직히 어떤 점수를 예를 들어서 막 지금 니네 학교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점수 한 명을 보면 다 점수를 보면 알 수 있죠. 아 이건 얘는 국어 몇 점이고 영어 몇 점이고 수학 몇 점이고 아 뭐를 잘하고 뭘 못하고 이런 게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한 명이 아니고 한 반이 아니고 한 학년 이렇게 돼봐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학생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 값들이 너무 많아져서 어때? 어떤 의미를 찾거나 부여하기 힘들다 이거겠죠. 이게 발전된 게 뭐겠어요? 요즘에 배우는 빅데이터겠죠. 그렇죠? 자, 그 부분에 대한 시작을 합니다. 한 학생의 점수는 너무나 의미 부여를 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 학생은 몇 점? 뭘 잘해? 뭘 못해? 뭐가 필요해? 이런 거는 금방 구분이 되는데 이게 집단으로 되면 그죠? 명수가 진짜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집단에 대해서 니네 반만 봐봐봐. 국어 몇 점, 영어 몇 점, 수학 몇 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점수들에 대해서 각각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 그죠? 그래서 너무나 큰 학생 수가 많아지면 정보가 너무 많아지고 그걸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기 힘드니 그 집단에 대한 성질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대표값이라는 걸 배웁니다. 뭐 사이시호 중심 여기 들어가죠. 그렇죠? 이 대표값이라는 건 이런 말이에요. 대표값이 뭔지를 먼저 배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대표값이 뭔지를 배워야 지금 그 대표값이 뭔지를 배워야 뭐를 배우는 거냐면 한 학생의 점수와 한 명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그 집단 전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대표값을 배우는 이유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해요. 한 명을 다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그 집단 뭉탱이의 성질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 이해하겠어요? 자, 대표값이란 뭘 말하냐면 이름부터가 벌써 뭐예요? 대표하는 값이잖아요. 집단의 성질을 표현하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 대표값에 왜 배운다고요? 대표값을 왜 배우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오케이? 대표값을 왜 배워요? 한 학생 점수를 하나하나 다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뭉텅이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려 합니다. 그 대표값 중에 자 집단의 성질을 나타내는 값인 이 대표값 중에 배우는 대표값으로 쓸 수 있는 값이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크게 세 가지. 알겠습니까? 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내에서 배우는 대표값은 중고등학교를 합쳐서 배우는 대표값은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중앙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집단의 성질을 나타내는 값으로서의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대표값으로서 고등학교까지의 범위 내에서 의미를 갖는 건 저 세 가지예요. 중앙값, 대표값, 최빈값, 평균. 도대체 중앙값을 뭘 중앙값이라고 하는지 한번 보죠. 봐봐요. 그리고 뭘 최빈값이라고 하는지 보죠. 평균은 진짜 많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알아들을 거고요. 한번 해보죠. 자, 중앙값이라는 건 뭘 중앙값이라고 하냐면 어떤 한 점수들 한 학생의 점수 또는 한 집단의 점수 그치? 여기서는 집단의 성질을 대표하는 값을 배우는 거니까 한 집단의
그쵸? 점수들. 그 점수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변하는 양이라고 해서 한 집단의 별량. 오케이? 별량을 오름차순으로 씁니다. 뭐예요? 작은 것부터 어떻게? 쭉 커지게끔 씁니다. 그랬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값을, 그쵸? 중앙에 있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중앙값이라고 부릅니다. 뭐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중앙값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1, 2, 3, 4, 5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오름차순이죠. 꼭 이렇게 뭐가 되지 않아도 돼요. 연속되지 않아도 돼요. 1, 2, 갑자기 9, 오케이? 11, 100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름차순으로 표현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중앙에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부릅니다. 즉 3하고 9가 중앙값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이해하나요? 이거는 그 별량, 즉 점수의 개수, 별량의 개수가 몇 개인데 홀수개, 즉 1, 2, 3, 4, 5, 5개 홀수개니까 딱 가운데가 있지요. 짝수개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1. 이거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개수가 짝수개일 때는 어떻게 해요? 중앙에 해당하는 값이 이거잖아요. 이 둘의 평균을 말해요. 이 둘의 가운데 값을 말해요. 얼마죠? 둘의 가운데 값 3.5가 돼요.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항상 그런가요? 예, 항상 그래요. 꼭 연속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1, 7, 9, 10, 오케이? 100, 100, 200 이렇게 돼 있어도 이 가운데 놈에 대해서 둘의 평균을 말해요. 이해하십니까? 자, 집단의 성질을 나타내는 값이라서 대표값입니다. 그런데 이 중앙값이라는 건 개수가 홀수개일 때와 짝수개일 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게 되는지를 말하는 거고요. 자, 물어봅시다. 언제 중앙값을 쓰는 게 현명한지. 대표값 중에 중앙값도 있고 최빈값도 있고 평균도 있는데 언제 중앙값을 쓰는 게 현명한지를 언제 써야 되는지, 집단의 대표값을 중앙값으로 써야 되는 게 언제인지를 설명할게요. 봐봐요. 자료의 분포가, 즉 별량의 분포가 약간의 극단적인 걸 띄울 때요.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우리 한국의 경제 상황을 말할 때는 오케이?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합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요? 중산층이라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죠. 왜요? 한국의 경제 상황을 잘 보세요. 가난한 서민층과 중산층과 재벌층이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 중앙값을 쓴다고요? 자료, 즉 별량의 분포가 어떻게 될 때? 약간은 극단적인 성향을 띨 때, 겁나 가난하던가 겁나 부자던가 이렇게 띄일 때. 오케이? 중앙값은 언제 쓴다고요? 자료 분포가 어떨 때? 극단적일 때. 알겠습니까? 문제에서 그걸 구분해 내야 돼요, 니네가. 알겠나요? 네. 오케이? 언제 중앙값 쓰는지 됐죠? 오케이. 그래서 중앙값은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면 어떻게 쓰고? 가운데. 딱 그 가운데 거 쓰고,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면 더해서. 그쵸? 중앙에 해당하는 부분에 가운데 값을 써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앙값이에요. 알아들었나요? 언제 중앙값 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중앙값은 자료의 분포가 어떻게 될 때? 극단적인 성향을 띌 때 중앙값을 쓴다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요. 이제 중앙값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맞죠? 이제 뭘 생각할 거냐면 최빈값이라는 걸 생각하겠습니다. 자, 최빈값이라는 건 주로 그러니까 최빈값의 단어 뜻은 이거예요. 어떤 별량, 어떤 점수나 어떤 별량에 해당하는 값이 오케이? 나온 횟수가 즉 특정 별량 값이 특정 별량의 횟수 많은 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최빈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값을 말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별량이 정수가 1, 2, 2, 2, 3, 4가 있으면 이 1, 2, 2, 3, 4의 최빈값은 누가 되죠? 2예요. 왜요? 2는 몇 번 나와요? 3번. 나머지는요? 한 번씩 나오니까요. 이해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 최빈값을 문제를 낼 때 주의 깊게 봐둬야 될 게 있어요. 즉 빈도수가 많은 걸 뭐라고 한다고요? 최빈값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딱 틀리기 좋은 것만 딱 두 가지 형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건 최빈값이 얼마예요? 2죠. 맞아? 오케이? 얘 같은 경우 봅시다. 이건 최빈값이 누구예요? 2, 3이에요. 최빈값은 중앙값처럼 딱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몇 개가 될 수 있어요? 2개가 될 수도 있어요. 3개가 될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이해해요? 이해해? 최빈값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이렇게 2개, 3개가 될 수도 있어요. 단 별량의 빈도수가 다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이러면 얘는 최빈값이 없다래요. 반드시 빈도수가 많은 게 존재를 하기는 해야 돼요. 그게 2개, 3개가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모든 별량의 빈도수가 다 똑같으면 그땐 최빈값은 없답니다. 그럼 보세요. 아까 전에 쌤이 중앙값은 언제 쓴다고 했어요? 그쵸? 분포. 별량의 분포가 극단적인 상황. 그쵸? 서민층, 중산층, 재벌층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 누굴 써요? 중앙값을 쓰고요. 최빈값 같은 경우는 언제 쓰는 게 현명하냐면 이런 점수, 별량으로 점수로 띡띡띡띡 표현되는 거 말고요. 오케이? 이거는 특징, 설명할 수 있는 것에, 나올 수 있는 것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특징을 설명한 것이고 실제로 최빈값은 언제 쓰냐면 뭐예요? 어떤 예를 들어 수치화될 수 없는 것들의 선호도를 조사할 때는 오케이? 최빈값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야 애완동물을 잘 봐. 한 반에 10명의 친구가 있다고 칠게요. 오케이? 강아지, 개새끼를 기르는 집이 몇 군데 있다고 칠까요? 6군데 있다고 치죠. 개새끼를 6명이 기르고 고양이를 몇 명이 길러요? 예를 들어 2명이 기르고 그죠? 취미생활이니까 거북이를 1명이 기르고 사자를 1명이 기른다고 치죠. 그럼 잘 봐. 야 얘는 개, 고양이, 거북이, 사자인데 어떻게 수치화시킬 수 있어요? 그게 왜 의미가 없는지를 볼게요. 자, 개를 1이라고 치고요. 고양이를 2라고 치고 거북이를 3이라고 치고 사자를 4라고 칠게요. 오케이? 이거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평균을 구한다고 치면 이게 2.3이 나타났습니다고 칩시다. 그쵸? 이걸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누면 돼요? 10으로 나누면 되니까요. 그죠? 자, 평균이 2.3이라고 쳐보죠. 그러면 뭐냐 이거? 고양이에 가까운 거북이냐? 거북이 뭐야? 어느 거라고 얘기해야 돼? 이 2.3이라는 수치가 즉 그 별량 값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치화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개, 고양이, 거북이, 사자 이러면 수치화될 수 없죠. 이럴 때는 누굴 쓴다고요? 최빈값을 쓴다고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선호하는 과일 이런 거 해봐요. 귤, 바나나 그런 거 해봐. 그러면 뭐야? 뭐 바나나에 가까운 귤이냐? 이런 말 안 되잖아요. 그쵸? 언제는 최빈값을 쓴다? 그 별량값이 수치화될 수 없을 때. 오케이? 쌤이 말하는 바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됐나요? 수치화될 수 없을 때 어떻게 쓴다고요? 저렇게 최빈값이라는 걸 쓴다고요. 알아들었죠? 됐습니까? 네. 다음. 지금 우리는 집단의 성질을 대표하는 값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대표값이라는 건 중앙값이라는 게 있고 최빈값이라는 게 있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둘은 언제 쓰는 건지 이해했죠? 중앙값은 언제? 그 자료 분포가 즉 별량의 분포가 극단적일 때 최빈값은 뭐예요? 그 자료가 뭐일 때? 수치화될 수 없을 때 수치화하기 힘들 때를 최빈값을 쓰고요. 오케이? 이제는 흔히 제일 많이 쓰는 평균이라는 걸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평균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이거 다 알아들었죠?
이제 남는 건 누구 하나 남았어요? 평균 하나 남았습니다. 됐죠? 근데 다시 한번 머릿속에 쳐박아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대표값이라는 걸 공부하는 겁니다. 변량값이 너무 많으면 뭐 할 수 없어요? 하나하나 보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뭉탱이로 잡아놓고 집단의 성질을 대표하는 값을 통해서 즉 대표값을 통해서 그 집단의 성질을 나타내게 돼요.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 평균이라는 놈을 공부할 겁니다. 평균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죠. 자료에 즉 별량의 총합, 즉 니네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과학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요? 총 과목 수로 나누죠. 그걸 우리는 과목마다 수학 하나, 국어 하나, 영어 하나 그거를 도수라고 하는데 총 도수로 나눠주면 니네도 총 과목 수로 나눠주면 그게 뭐가 됐어요? 평균이라는 게 됐죠. 맞습니까? 이거는 중1 때부터 많이 하던 거라 할 줄 알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평균이라는 놈을 뭘로? 대표값으로 선택을 했다고 칩시다. 됐죠? 이해하셨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 평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패턴을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한 학생 입장에서 평균을 구해보죠. 예를 들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가 있다고 칩시다. 자, 국어 예를 들어 70점, 영어 80점 이러면 엄마한테 매 맞죠? 수학 100점 맞았다 치자. 우와, 그럴 리 없죠? 하지만 과학을 못해요. 50점. 자, 사회도 못해요. 50점 해봅시다. 얘는 잘 봐요. 아니야, 50점 하지 마. 꼴리기 싫어. 그래, 60점 하자. 뭘로 해도 엄마한테 처맞는 건 매한가지니까요. 그렇죠? 자, 봅시다. 얘는 국어 점수가 딱 70점 하나죠. 영어 점수가 80점 딱 하나죠. 수학 점수가 100점 하나고 이렇게 되니까 잘 봐봐요. 이 과목의 별량의 총합, 즉 이 숫자 값들을 별량이라고 하는데 그 별량을 총합해보죠. 얼마예요? 70, 80, 100, 50, 60 맞나요? 이해해요? 이거 150에 200, 300, 360이죠. 맞아? 360을 총 과목수 몇 개로 나누면 이거 몇 나와요? 72점 나오죠. 고득점입니다. 그쵸? 이러면 엄마가 때리지요.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평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평균 72는 한 학생의 대표값이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은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과학도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니까 그 학생의 대표값은 평균 72로 그 학생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해하나요? 그런데 이거는 한 학생의 입장이니까 딱 하나 값만 찍찍찍찍 나오죠. 그죠? 이렇게 푸는 건 이해하겠죠? 평균에서 됐나요? 근데 이제 봅시다. 한 반의 수학 성적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보죠. 이거는 정말 다양하죠. 100점을 맞는 친구도 있고요. 100점을 못 맞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50점 맞는 친구, 60점 맞는 친구, 70점 맞는 친구, 80점 맞는 친구, 90점 맞는 친구, 100점 맞는 친구. 이 밑에는 동물이니까 사람 아니에요. 알겠죠? 자, 50점 맞는 친구가 4명 있다고 쳐보죠. 뭐라고요? 50점 맞는 친구가 4명.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50점 4명이에요. 아, 한 반은 20명입니다. 알겠죠? 내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 60점 맞는 친구는 3명이라고 칠게요. 됐죠? 70점 맞는 친구는 2명이라고 치겠습니다. 80점도 3명이라고 칠게요. 그럼 지금 현재 여기 4세, 3세, 2, 9명,
이제 또 셋이니까 12명. 맞죠? 이제 여기서 12명에서 4, 4로 나눠서 한번 써보죠. 막 만든 거예요. 자, 이러면 몇이 돼요? 딱 20명 되죠. 맞습니까? 이해하나요? 네. 자, 이러면 이 반의 수학 점수라는 건 반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한 명 다 돌아보기는 힘들죠. 맞나요? 그래서 뭐를 하기로 했어요? 그 반 아이의 뭘 말해요? 그 반 전체의 대표가, 즉 평균을 찾을 겁니다. 말을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얘기를 해서 즉 뭘 할 거예요? 별량의 총합을 구할 거죠. 그 별량의 총합을 구할 건데 어차피 우리 50점 몇 번 나온지 알아요? 4번 나온지 알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하나하나 다 보기가 너무 버거워. 지금 얘는 한 명만 있으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보기가 너무 버거워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50점. 몇 명 있다고요? 네.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60점 몇 명 있다고요? 3명. 70점 몇 명 있다고요? 2명. 80점은? 3명. 90점은? 4명. 100점은? 4명. 어때요? 저렇게 하나하나 쓰는 것보다 어떤 게 더 편해요? 이렇게 50점이 4명이고 60점이 3명이고 70점이 2명이고 이게 훨씬 편하죠. 이렇게 같은 별량값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걸 우리는 이런 표를 뭐라고 부르나요? 도수, 즉 이 나오는 횟수를 도수라고 하면 도수 분포표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도수 분포표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죠. 뭐예요? 같은 점수 맞은 새끼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묶어서 표현을 할 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별량의 총합을 구한다는 건 50점이 4명이니까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이 별량의 총합을 구한다는 개념이 저 도수 분포표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숫자로 4개씩, 3개씩, 2개씩 이렇게 있다는 뜻이니까 총합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별량 곱하기 뭐를 해줘요? 각각의 별량에 해당하는 각 도수를 곱해주고 그것들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별량이 얼마입니까? 처음에 50이죠. 곱하기 4. 맞아? 더하기. 그 다음 60 곱하기 몇? 3 더하기. 70 곱하기 2 더하기. 80 곱하기 3 더하기. 90 곱하기 4 더하기. 100 곱하기 4 이래버리면 어때요? 별량의 총합이 돼버리죠. 별량과 도수를 곱해서 총도수 총 몇이에요? 이거 20이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네. 이 말 이해해요? 뭐를 이용하는 겁니까? 도수 분포표를 이용하는 거예요. 같은 값이 반복해서 나올 때 같은 50점을 4번 쓰는 것보다 어떤 게 편하다? 저렇게 도수 분포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별량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별량, 각각의 별량에 해당하는 도수를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이해해요? 네. 자, 쌤이 설명해주고 싶은 건 얘입니다. 얘와의 차이는 뭐예요? 얘는 각각의 별량이 하나씩만 있는 거예요. 얘처럼 어떻게 해요? 도수가 2개씩, 3개씩 더 생기는 게 아니죠. 맞아? 이 차이 구분할 수 있겠어요? 네. 오케이. 하나씩만 딱 봤을 때 너무 간단하지만 실제로 이런 위주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알아들었죠? 됐습니까? 이제 한 발만 딱 더 나가고 끝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승 얘기 또 할게요. 대표값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면 자 보죠. 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시험지를 풀면 절대로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이게 아니고 51.4 맞죠? 52.8 이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맞죠? 그런 거 이해하시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하게 되죠? 특정한 값으로, 그렇죠. 특정한 값으로 50점 이게 아니에요. 안 된다고 했어요. 50점, 51.4, 52.8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다 쓰기 너무 벅차니까 뭐를 통해서 구간을 정해주는 겁니다. 뭐를 계급이라는 걸 통해서요.
오케이? 계급을 통해서 50점부터 어디까지? 60점까지. 60점부터 어디까지? 70점까지. 맞아? 70점부터 어디까지? 80점까지. 80점부터 어디까지? 90점까지. 90점부터 어디까지? 100점까지. 맞아? 이렇게 통해서 100점은 따로 있다고 칩시다. 이걸 통해서 뭐를 하기로 했어요? 다 다른 점수에 대해서 쉽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50점부터 60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이라는 뜻이죠. 저 계급 정할 때요. 알죠? 50을 포함하고 60 미만이니까요. 얘를 아까 전처럼 50점 넷이 아니고 54가 아니고 사실 50, 51, 52, 52.3 이렇게 52.4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다고 쳤을 때 그 전부 다 어디다가 집어넣고 퉁쳐요?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고 퉁치게 되는 겁니다. 이 계급에 맞춰서 오케이? 도수를 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서 아까 전처럼 50이 4개가 아니고 51.8, 52.9, 52.4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치고 그 계급에 여기다 4를 집어넣고 이렇게 넣고 얘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됐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쳐보죠. 알아듣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계급을 통해서 뭐를 도수분포표를 그려내면 이거 평균은 어떻게 그려요? 계급값. 그렇죠. 계급값이라는 걸 정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계급 구간이 있죠. 그거의 평균이 50하고 60 사이의 평균 얼마죠? 65. 얘는요? 65. 얘는요? 75. 이렇게 얘 곱하기 4 해주는 거예요. 얘 곱하기 3 해주는 거고 얘 곱하기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구나. 즉 대표값에 해당하는 평균이 어떻게 구해지는구나. 오케이?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나요? 네. 여기까지가 꼭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됐죠? 오케이.